그러면 김정원 일어나. 다음 쉬는 시간은 5분을 씁니다. 지금 20분 쉬었어요. 아, 성적 좋죠. 자, 방금 한 내용을 바탕으로 24년도 상담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P라는 값이 절대값 x제곱 빼기 x 빼기 2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1을 이게 7, 2가 맞아요? 근데 Q라는 것 자체가 절대값 x가 a, 2가 근데 Q가 P이면 필요 조건이니까 바꿔 말합시다. P이면 Q가 성립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좀 암담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범위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함수 봅시다. 이 함수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좀 굉장히 많아요. x가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1, 2, 1 세 군데서 나눠야 돼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x가 2 이상 양수죠. 그러면 x제곱이 12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10하고 루트 12인데 이 공통 범위가 2 이상 x가 루트 12하 맞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x가 1 이상 2 미만이에요. 그럼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음수로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7 이하 맞아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이 0 이상 이건 뭐예요? 항상 성립하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이 범위가 뭐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세 번째 이게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라 하죠. 그러면 뭐예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둘 다 음수니까 그냥 달고 나왔을 때가 x제곱 빼기 3이었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게 7 이하죠. x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4 이상. 그럼 이것도 뭐예요? 다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다 되는 게 꽤 있네요. 자,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 빼기 2x 빼기 1 이게 7 이하죠. 그럼 x제곱 빼기 2x 빼기 8이 0 이하. 그냥 이 문제는 진짜 뭐랄까? 그냥 골탕 먹으라는 문제 같아요. 계산 양으로 한번 승부를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 원래.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게 경계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 둘 셋 넷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P라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x라는 거 자체 이 정도는 1차 부등식에서 그냥 바로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a 이상 a 이하예요. 근데 a가 뭐예요? 자연수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루트 10이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a가 루트 10 이상의 최초의 자연수 몇입니까? 4죠. 답이 4번. 이해돼요? 어렵다기보다는 손이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손이 무진장 빨라야 돼.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어떻게 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집합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봤는데 자, 진리집합들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하자. 라지 P가 라지 Q에 속하고요. 그런 다음에 라지 R이 Q의 여집합에 속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에 대호명제를 쓰면은 Q이면 라지 R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이다? 3단 문법에 의해서 P가 Q에 들어가고 Q가 라지 R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면은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렇죠. 라지 P가 라지 Q 안에 들어오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봅시다. not R이면 not R은 P이기 위한 필요냐? 저는 중1 때부터 그냥 다 충분으로 바꿨던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첫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때 14살 때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20년 넘게 지나도 아직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은 P는 그러면 뭐예요? not R이기 위한 뭐예요? 충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건이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대전제를 이미 적고 있으니까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보면은 Q의 여집합하고 R의 교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거하고 다 다르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드모르간을 한번 써보면은 P가 이거의 드모르간은 Q하고 R의 여집합 안에 들어있니? 이거죠. 근데 이 둘을 합치면은 뭐예요? R의 여집합이고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있니? 예, 맞습니다. 참이에요. 맞아요? 이해돼요? 역시나 굉장히 쉽게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목표 수학에서 명제를 증명할 일이 단 2개밖에 없는데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대우 명제예요. 맞아요? 대우 명제. 우리가 어느 명제가 이 방향이 참이라는 걸 보이는 게 꽤 쉽지가 않아. 그런데 not Q가 not P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우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서 참이라는 걸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귀류법이죠. 귀류법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고자 하는 사실, 그 수학적 사실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 뭐 루트기는 무리수다. 뭐 이런 걸 보이고 싶어. 그러면은 그릇된 가정을 통해서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여기 우리 학원생들 중에 혹시나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갈 일이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은 대학교 수학은 거의 90% 이상의 증명이 귀류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막 A4 문제 한두 페이지로 쭉 적으면서 모순을 결국 발견을 해가지고 적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수학과는 모르겠는데 수학과는 은행이나 금융 쪽으로 많이 조인해서 많이 가니까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교직이 하향세잖아요. 이 교사들의 엔간히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뭐 시험지 유출이라든지 뭐 성추행 이런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잘리지 않죠. 그런데 학생 수는 적으니까 교실 개수도 적잖아요. 제가 살던 노원 이사 오기 전에 저가 중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이 12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 졸업할 때쯤 얘기 들어보면 1학년 1반까지밖에 없대. 그 1반도 15명밖에 없고,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즘 점수들이 다 하향세입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는 그래도 나오면은 보통 사립에 가거나 아니면은 사교육에서도 굉장히 좀 명함깔이 먹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세대는 수학과고 괜찮죠? 고려대 수학교육과나 한양대 수학교육과, 성균관대 수학교육과에 다 폭락했어요 점수들이. 나중에 교직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데 생각해봐요. 자, 봅시다. 예, 그러면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명제를 통해서. 자, 23년도 성문여죠. 성문여고. 자, 보면은 A 더하기 B가 홀수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거를 보이고 싶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홀수다. 이걸 보이고 싶대요. 너무 당연하게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 명제라는 증명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도출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이거의 배우 명제가 뭘까라고 하면은 A, B가 모두 뭐예요? 짝수인 거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짝수 이거를 보이면 돼요. 맞아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거 객관식 3번인가? 그걸로 기억합니다. A가 2K라 하자. B가 2L이라 하자. 짝수죠.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B는 2배의 K 플러스 맞아요? 그런 다음에 K하고 L은 자연수이므로 K 플러스 L도 자연수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라는 것은 무엇이다? 문제에서 짝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뭐다?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상문에서는 역시나 골 때리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2번을 다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2번 풀어보라고 해도 거의 못 풀래? 이해해요. 정원아 좀 심하다 오늘. 자, 24년 성문 보겠습니다. 루트 6이 무리수라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는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보이자 이러는데 이 결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쭉 썰을 풀어야 되겠죠. 루트 6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무리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루트 6을 귀류법에 의해서 유리수라 하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루트 2에서 그 모순을 도출했던 방법이 뭐예요? 두 수가 유리수라고 나타냈을 때 서로소죠. 맞아요? 루트 6을 A분의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A, B는 서로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B제곱은 6A제곱. 근데 교과서에 이게 실려있거든요. 우변이 지금 짝수죠. 맞아요? 그럼 좌변 B제곱이 짝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B제곱이 짝수면 뭐예요? B도 짝수다. 맞아요? 이해돼요? 그거는 살을 붙이셔야 되죠. 그거는 말로 할게요. 뭐라고요? 우변이 짝수이므로 B제곱이 짝수이고 따라서 B도 짝수다. 맞아요? 시험장에서 손 존나 빨라야 되겠죠. B도 짝수다. 맞아요? 보통 서술형에서 점수 깎이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받아 적는 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B를 2K라 하자. 그러면은 뭡니까? 4K제곱은 6A제곱이죠. A제곱은 무엇이에요? 3분의 2 K제곱이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K라는 게 뭐예요?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돼요? 이 지금 식을 보니까 이쪽이 자연수니까 A제곱, 말로 할게요. A제곱이 자연수이므로 K는 3의 배수이어야 한다. 그래서 K는 3L이라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한 텀 더 돈다니까? 그럼 B는 6L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맞아요? B가 6L 넣으세요. 그럼 A제곱은 36 12, 24L 제곱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바로 모순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돼요? B는 6의 배수 짝수죠? A 제곱은 봐봐 우변 짝수지? 맞아? A도 그럼 뭐야? 짝수인 거지. 맞아요? 한 바퀴 돌았네. 그럼 B도 짝수, A도 짝수면 뭐의 모순이요? 이거 적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A, B가 서로소라는 사실의 모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루트 6은 무엇이다?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한 바퀴 더 가게 했어. 여기서 이게 3의 배수여야 된다 해서 한 번 더 하게 했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보이는 거하고 결은 비슷한데 뭐랄까요? 증명 과정이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은 보통 귀류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은 1을 이용하여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1번을 이용하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루트 6이 무리수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 이게 뭐다? 무리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걸 또 유리수라고 해봅시다. 유리수. 그냥 A라고 할게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진짜 재미가 없거든? 왜냐면 루트 6이 좀 예쁘게 튀어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A 빼기 1. 양변을 제곱해요. 2, 3, 5 플러스 2 루트 6이에요. 그럼 A 빼기 1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루트 6이라는 건 A 빼기 1의 제곱 빼기 5니까 이거 자체는 뭡니까? 유리수죠. 맞아요? 2 루트 6은 무엇이에요? 무리수인 거죠. 이해되세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 유리수라는 가정이 그릇된 가정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게 뭐예요? 귀주법으로 2번도 증명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이거 1 넘기는 게 좀 어려운 생각. 이해돼? 이렇게 어느 정도 풀을 좀 풀면은 3.3점 따네. 근데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짠거 같아요. 상당히. 나도 짠 거 같아. 한 4점은 줘야 된다 해봐. 4.4점은 줘야 된다. 쓰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다 적어줘야 될걸? 다 적어야 깔끔하게 3점 받을 거야. 내가 이것도 지금 덜 적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손이 엄청 빠르고 중간에 여기서 뭐라고 더 적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퍼링 걸리면은 안 적는 못하는 것 같아요. 1점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뭐 좀 중간에 논리적 좀 비약이 있다고 치면은 점수를 빼겠죠. 자, 봅시다. 참 3번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부수의 대소 비교 이런 걸 증명하려는데 서울은 미지수고요. 자, 우리가 대소 관계를 증명할 때는요. 수능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쓴다.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는 자, 1번을 씁니다. 뭐예요? 부수의 대소 비교 A하고 B가 누가 더 크니 이걸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차이예요. A 빼기 B 해서 이 값 자체가 양수인지 0인지 아니면 음수인지에 따라서 A하고 B가 대소 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제곱을 해서 빼요. 근데 얘는 대전제가 A, B가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A 빼기 B, 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 양수라고 하면은 이게 양수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명제 완전히 논리네요. 자, 그래서 이 결론 자체가 차이가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 쓰셔야 되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주로 언제 나옵니까? 자, 루트가 나오거나 두 번째 뭐예요? 절대값이 나올 때 많이 쓰겠죠. 맞아요? 절대값이 나오는데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예쁘게 사라지고 벗겨져 나오니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왔어요. 거의 최초로 나온 게 2008년 6월 평가원 저 재수할 때인데 그때 외에는 솔직히 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뭐라면은 약분이요. 비율에 대한 거죠. B분의 A 해서 나눠봐요. 둘 다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 자체는 언제 주로 쓰겠어요? 자, 첫 번째는 분수식이고요. 그 분수식에서 어떤 상황? 약분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약분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이 B분의 A라는 게 뭐다?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이때 씁니다. 그러면 주로 주된 쓰임은 이 1번이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니면은 단순히 그 사실을 이용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문제가 얼마나 난이도를 갖고 내는지에 따라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부등식의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면은요. 이번 기말고사 범위였었죠.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이런 걸 조건부등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 큼지막하게 따지면 중학교 때 1차하고 고1 때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아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항상 성립해요. 미지수가 무엇이 오든 항상 성립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는 처음에 이렇게 떡밥을 던집니다. 어떻게 떡밥을 던지냐?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a제곱 뿔마 ab 플러스 b제곱. 얘 같은 경우는 a 뿔마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순간 놓치는 거 뭡니까? 저번에 시즌 1 때 많이 놓치시던데 이거요. 이거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는 거죠. 이거 식 변형하면 기억나세요?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니까 얘도 뭐예요? 제곱이니까 항상 뭡니까? 0 이상입니다.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뭐 끝도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삼각부등식이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도 항상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주된 메인 포커스는 언제냐? 무엇이에요? 그래요. 산술기하. 그런 다음에 뭐예요?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되는데 코시-슈바르츠를 학교에서 사랑하는 학교가 있고 아는 사랑하는 학교가 있고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부등식 중에서 대표적인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를 한 번은 증명을 해볼 건데요. 학교에서 과연 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술기하고 코시-슈바르츠는 참고로 상문에서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쯤에 한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풀타임 쳤다고 그럴 수도 있고. 자,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산술기하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해도 되긴 해요. 자, a하고 b가 둘 다 양수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자체에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게 루트 ab 이상인 걸 보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냥 뺍시다. 그냥 빼보면은요 2분의 a 빼기 2 루트 ab 플러스 b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엇이다?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죠. 그럼 등호 성립은 언제냐? a하고 b가 같을 때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많이 적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산술기하 얘기할 때 이따가 뭐 설을 붙이겠지만 항상 뭔 얘기하냐? 합 곱에 대한 정의라고 해요. 합 곱에 관한 정의. 이해돼요? 그러면 제일 쓸만할 때는 뭡니까?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구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A, B라고 외우지 말고 어떻게 기억한다?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같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A, B라고 외우지 말고. 알겠죠? 이해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글쎄 학교 서울이나 서문에서 낸다고 하면 박스 형태로 해서 가나다고 채우는 형식으로 객관식으로 초반부, 초중반부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줄은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는 그 유형은 뭐예요? 코시-슈바르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게 합인 거죠. 합 맞아요. 합에 관한 정보고 합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 최대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이러면은 이거 뭐 100%입니다. 맞아요? 코시-슈바르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아 이 생각을 해주겠니? 결국 당신들이 알고 있는 특수한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 아니면 코시-슈바르츠예요. 믿으면 가죠. 둘 중 하나겠지. 맞아요? 그럼 얘 어떻게 증명합니까? 얘들아 이거 제곱해요? 재앙인데? 왜 나눠봐요? 나누는 건덕지가 없는데 좀 짜치지만 전개해서 뺍시다. 맞아요? 쭉 전개했어요. 뭐 특별한 수학적 기술 따위는 없고요. 자,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져요. 그럼 이거 넘기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완전 제곱이에요. ay 빼기 bx의 제곱이죠. 맞아요? 제곱이니까 뭐다? 0 이상이다. 맞아요? 그러면 등호 성립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ay하고 bx가 같을 때죠. 그러면 a분의 b는 x분의 y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너네 편한 대로 외우고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반드시 뭐다?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상문에서 한 6번인가 7번. 그러니까 상문 친구들 알잖아요. 1페이지는 진짜 하나도 삥나면 안 되고 2페이지에서도 틀리면 안 되죠. 2페이지는 공부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잖아. 3페이지가 문제고 3페이지는 일단 잘 안 풀리면 무조건 넘겨서 서술형 1, 2, 3 적고 시작하는 거죠. 서술형 1, 2, 3에서도 틀리는 게 있으면 그건 뭐 할 말이 없고요. 자, 얘들아, 내가 학원 운영을 너네 볼 기준으로 많이 맞추잖아. 오늘 그 뭐야 제 수생 형도 일찍 오라고 했고 고3이 형 서울고 형 아까 6시 좀 넘어서 가긴 했지만 걔도 2시에 끝나자마자 바로 오라고 했고 너네 판서해야 되니까. 왜 근데 내 딴에는 그 생각해. 너네 위주로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하거든. 너네가 제일 부족해서 고1, 2, 3 중에서. 근데 좀 잘 좀 하자. 그만 좀 정신 좀 차리고요. 자 봅시다. 24년도 상문 보도록 할게요. 초반부가 한 6번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절대 부등식이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고 말을 못하는 걸 찾으래요. 자 1번 보면은 제곱이죠. 제곱이면 볼 것도 없어요. 항상 성립해요. 2번 절대값 항상 0 이상이에요. 우리 말로 합니다. 항상 0 이상인 거 고교 수학에서 3개 보장이죠. 제곱, 절대값, 루트 맞아요? 얘네 3개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알겠어요? 너네들이 이제 루트 안에 음수, 허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3번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a제곱 넘겨볼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아까 완전 제곱으로 따지면 항상 0 이상이다. 그런 말 했었죠.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네. 이 정도 바로 보이면 좋고요. 아니면 판별식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4분의 3이니까 항상 양수죠. 맞아요? 5번 볼까요? 5번 왜 틀렸어요? 등호 빠졌죠. 맞아요? 5번 보면은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b는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니까 a하고 b가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0 이상입니다. 답이 5번이에요.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산술기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또 살을 붙여보는데요. 자, 우리가 식을 전개할 때, 식을 조작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 합이나 곱이 값이 상수가 나오게 조작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힌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옛날 서술형 1번인가 2번으로 기억하는 21년 서울랜드 시절, 코로나 시절, 서울고 서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요. 이 힌트죠?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 기본 덩어리가 x 플러스 1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인데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거는 진짜 띠란 것 같아. 왜 띠라냐?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작성하면 이렇게 되면은 뭐야? 상수가 안 나오죠? 맞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식 조작은요, 분모를 건드릴 생각은 앵간해서는 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얘 냅두고요. 같은 수를 한번 더했다 빼줘도 괜찮잖아. 이렇게 합시다. 맞아요? 그럼 여기가 곱했을 때 뭡니까? 산, 술, 기하에 의해서 얘네 둘이 곱하면 4죠. 그러면은 답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따라오셨어요? 준혁이 왜 뭐 한대요? 표정 안 좋아지네. 네, 안 보여. 안경 껴도 안 보여요? 아니 이쪽 루트안에 몰았었는데 안 보여. 4요. 아, 얘네들을 곱했으니까. 등호 성립은요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죠.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분의 4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고요. x가 지금 이 범위에 있어서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3하고 1 중에서 1이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서문여고에서 나온 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여기는 제가 좀 살 좀 붙이겠습니다. 자, 거기 프린트에도 적어놨지만 이 산술기하라는 거는요 되도록 한 번만 쓰세요. 맞아요? 되도록 한 번만 쓰는데 그 되도록 한 번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호 성립 순간이 같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바보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는 P, B는 Q에서 최소값 N을 갖는데요. 뭐라고요? A는 P, B는 Q에서 최소값 N이래요. 그럴 때 Q분의 P 더하기 N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머리를 어설프게 굴리면은, 자, 선생님, 저는 머리가 좋아요. 이러면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한번 냈다 씁니다. 여기서 산술기하를 냈다 씁니다.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이 최소라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이 곱해요. 4 곱하기 루트 4 그러면 8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봐봐요. 등호 최소인 조건을 썼죠. 그러면 등호인 순간이 같아야 돼요. 그 제한 조건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썼다는 것 자체는 A하고 B분의 4가 같다는 거니까 A, B가 4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같으니까 B는 A분의 1이다, AB는 1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AB가 4이면서 1일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산술기하는요 되도록 한 번만 씁니다. 되도록 가능한 한.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건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살릴 수 없는 완전히 틀린 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전개합시다. 전개해가지고요. 나는 산술기하를 한 번만 쓸래. 이런 강력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5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뭐예요? 산술기하를 써요. 2배의 루트 4 맞아요? 그러면 5 더하기 4 그러면 n이 무엇입니까? 최소값이 9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등호 성립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같을 때죠. 맞아요? 그러면 A하고 B가 2인 순간이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3이래요. 근데 A가 B보다 크대. A 플러스 B는 3이고 A가 B보다 크대. 이 정도로 암산하자. A가 뭐예요? 2고 B가 무엇이다? 1일 때죠. 이해돼요? 맞죠? 이 정도로 암산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값이 1분의 2 여기 9 해서 답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기억나요? 자, 그러면은 여담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산술기하를 여러 번 써도 될 때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 근데 등호 성립 순간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써도 괜찮아요. 자, 봅시다. 왜 그러니? 지금 수업 중에 봤어요. 뭔데? 그 뒤에는요. 그 앞에서 자, 봅시다. 이거 보면은 이 아이들이 화끈하게 잘 풀어요. 여기서 그냥 산술기하를 쓰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1, 여기 자체에서도 이게 1, 여기서도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8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풀이가 틀렸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는 봐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할 수 있을까? 등호 성립 순간이라고 하면 A, B, C가 지금 다 양수인데 A분의 B가 B분의 A다. A하고 B가 같다는 거죠. 그럼 얘도 같은 논리로 하면 B하고 C가 같다는 거죠. 얘도 같은 논리로 보면은 C하고 A가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잘 봐요. A는 B이면서 B는 C고 C는 A다. 이게 뭐예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머릿속에 기억하자. 산술기하는 되도록 한 번만 쓴다. 식을 전개하거나 식을 조작해서. 맞아요? 근데 2번 이상 쓴다면 반드시야. 반드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쓸 때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안 하면 아까 이런 대참사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학교에서 당연히 그런 대참사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면은 보기에 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낚이지 마시고요. 언제나 2학기 기말 때 머릿속에 생각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환장하게 나와. 집합 명제에서 점수 까이면 우리 점수 딸 데 없어. 알겠어? 내가 늘 너네들한테 하는 말이 뭐야? 100점 맞아 그래? 100점 바라지도 않아. 100점 별로 없잖아 전교에. 있긴 하니? 거의 없다고. 이번에 한 80점대만 맞아도 엔간한 학교 다 1등급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요령이야 요령. 풀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그게 시험의 성패를 결정해요. 그다음 72점이 45등이에요. 72점이 45등이에요. 1컷이 몇이에요? 73이요. 1컷이 73이고 자, 그 5등급제에서 9%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9%인가 10%인가? 그래서 10%죠. 그러면 잠깐만 12개 반 있으니까 30명 잡으면 우리 학교 400명 넘어요. 400명 넘어요? 그러면은 10% 잡으면 한 40 몇 등까지가 1등급이네요. 40등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40등? 너는 그러면 몇 점이에요? 72점이요. 그럼 너가 45등이라고요. 너가 45등이야? 그러면 아쉬운 거죠. 중간기만 합치면 1등급 나오겠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하나만 더 맞았어도. 그러니까 하나 더 맞춰서 1등급 하는 새끼들이 개말할 거라고. 원래 그 등급대 그 사이가 촘촘해요 원래. 거기서 한 문제 차이 그게 진짜 커. 근데 노동천이 45점인데 제가 280등이에요. 한 문제 더 맞추면 10등 올라간다니까. 1점 올 때마다. 그렇죠. 10등이 아니라 훨씬 더 오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22년 3번인데 이거는 교육청에 나와 있는 문제를 조금 진부하게 바꿨고요. 이 정도 그래프는 뭐예요? 그립시다. 자,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마이너스 2ax가 9.5a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수고요. a에서 y축의 수선해봐요. 여기쯤이죠. 그럴 때 이 성분 ah의 길이의 뭐예요?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x 하나 날립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a분의 1이에요. 그러면 x가 a 플러스 2a분의 1. 무척 간단하네요. ah라 하면 지금 교점의 무엇이다? x좌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교점의 x좌표는 지금 이거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t가 너무나죠? 합 곱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답 자체가 뭐예요? 루트 2 이렇게 되죠.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 24년도 성분여고 이 문제는요. 두 문제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운 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나 20년도쯤에 서울고에서도 한번 재탕이 됐고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옛날에 지금 연세대 간 학생이 고1 때 저한테 질문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A, B.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러니까 정시로 수시도 마찬가지다. 정시든 수시든 그냥 여러분들 좀 들어본 대학들 간 아이들이 저희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다른 과목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 학원 수학학원 다닐 때는 뭐 고3까지 다닌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령이 없거나 그날 시험장에서 운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시험을 못 망쳐서 재수 삼수를 한 친구들이 되게 안타까운데 대부분 다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안 했는데 대학을 잘 간 경우는 저희 학원 기준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남들 놀러 갈 때 다 놀고 나는 뭐
아침에 뭐 하루 종일 자다가 그렇죠? 응? 응. 아침에 누구는 학원 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토토나 뭐 그런 걸로 사행성 이런 걸로 해서 뭐 인생 역전 뭐 이렇게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공부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열심히 사시길 바라고요. 자 보세요. 이거 보도록 합시다. 넓이가 21이래요. 이게 8, 6이래요. 넓이가 21. 이 선분 BC 위에 점 D 그냥 대충 잡읍시다. 이게 원래 원본 문제는 그림이 있었는데 원래 그림이 있는 문제에서 그림만 없애도 난이도가 제법 올라가죠. 자 이거 아이디어인데 기억합시다. BC 위에 점 D에서 AB, AC의 수선의 발을 각각 EF라 하세요. E, F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럴 때 문제에서 D2분의 4, DF분의 3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A, B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자유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네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불변의 사실인데 21이에요. 그러면은 괜히 이 길이를 알려준 게 아니고 괜히 이 수선의 발에 대해서 집중을 시킨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왼쪽은요. 이 삼각형이잖아. 맞아요? 이게 뭐예요? 2분의 1에 8 곱하기 A. 얘는 2분의 1에 6 곱하기 B. 맞아요? 4A 더하기 3B. 이게 뭐예요? 21이죠. 맞아요? 이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심하게 있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보면은요.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이게 관심사죠. 맞아요? 이해돼? 자, 애들 다 어떻게 틀렸나 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용감해요.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요. 여기서 산술기하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선생님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덩어리가 같겠지 이러면서 4A하고 3B가 같다고 하고 얘네들이 값이 절반 반띵 되니까 2분의 21이죠. 그럼 A가 8분의 21, B가 2분의 7이라고 해서 그걸 여기다 넣어요.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틀려요. 맞아요? 왜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서 등호 성립 순간이 4A하고 3B가 같은 거죠. 여기서 그걸 써먹었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도 그 등호 성립 순간이 적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A분의 4하고 B분의 3이 같다고 하면 3A가 4B예요. 뭐예요? 절대 공존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같기 위한 조건은 A와 B가 0밖에 안 돼요. 근데 A, B가 0일 수는 없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냐? 기억을 꼭 하도록 하자. 얘를요 하나 K라고 잡아요. 그래서 곱한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자 봅시다. 4A 더하기 3B가 21이고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이 K인데 산술기하는 내가 한 번만 쓰자고 했었죠. 둘이 곱하면 21K네. 무엇이? 4A 더하기 3B 곱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이 맞아요? 그럼 얘가 16 더하기 B분의 12A 더하기 A분의 12B 더하기 9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됐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16하고 9, 25라는 상수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술계열 우리가 한 번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2배 루트 144니까 12 나오겠죠. 그러면은 25 더하기 24니까 49입니다. 따라서 등호 성립 순간 20을 K라는 게 49니까 7로 나누면 K는 무엇이다?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예. 등호 성립 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코시 슈바르츠에서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참 내는 게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 예시 하나 풀어보고요. 실제 기출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교과정에 있긴 있어요. 더 생각해보기 뭐 이런 데 있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근데 산술기하만으로도 정답률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뭐 굳이
힘을 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루트 2b가 3 빼기 x고요. 여기 자체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 빼기 x제곱이네요. 자, 그러면은 코시 슈바르츠 헷갈리면은 일단 뭐예요?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자체에서 1차식 형태가 지금 a 플러스 루트 2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예, 째려보세요. 뭐예요? 1하고 루트 2가 xy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9 빼기 x제곱 곱하기 3 이거 자체가 3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식을 넘겨서 다듬으면 더 생략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3 사이 나와서요. 최대값 자체는 답이 3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잠깐 적당하게 끊을게요. 영재 끝이에요.